거기서 가장 좋은 아티클 중에 한 가지가 테드에서 테드라고 전 세계적인 지식 공유 솔루션 중에 하나죠. 사이먼 시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How great readers inspire action. 어떻게 위대한 리더들이 액션을 만들어내는가. 거기서 주장하는 이론이 골든 서클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자, 그가 주장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why, how, what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고 그 동심원 안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어떠한 형태를 가진 무언가는 what이에요. 당신이 결과론적으로 쥐고 있는 무언가. 행동의 결과물, 제품이나 서비스인 거죠. 근데 그게 왜 필요해? 라고 하면 how 때문이야. 근본적인 why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인 거예요. 벽에 구멍을 뚫으려고. how죠. 드릴을 사기 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왜? 진정한 당신의 목적이 뭔데?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말인 거죠. 믿음, 목적 또는 존재 이유. 생산자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밸류, 컨셉, 예를 들면 커피숍 기준으로 한번 볼 거예요. 커피숍을 차린다. 생산자 관점에서는 커피숍은 어떤 일을 하는 데야? 라는 것부터 고민을 시작을 해요. 야, 커피숍이니까 뭐도 있어야 되고 일단 머신은 사야겠고 인테리어 업자 부르고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물리적인 것들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경쟁사와 차별돼서 어떻게 일을 하는 데가 될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니, 커피숍이 커피 머신 놓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컨셉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우가 없으니까. 드물게 우리는 이렇게 다른 서비스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 일 왜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밸류, Y가 정해져야 그 뒤에 액션들이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왜? 기준점이 없으면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질문이 있을 때마다 뒤바뀌어요, 결정은. 소비자 관점으로 볼게요. 소비자가 커피숍에 가서 돈을 쓸 때 기준은 심플해요. 커피숍 왜 가? 무엇을 하러 가? 거기 좋아? 좋은 게 뭔데? 그 다음에 이왕이면 거기 가는 이유가 뭐야? 진짜로. 자, 그래서 사실 요 근래 프로블럼 솔빙,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문제 정의예요. 문제를 알아야 문제를 풀죠. 저희 회사 소개할 때도 항상 쓰는 말인데 activate your discovering the problem worth solving. 정말로 좋은 문제가 좋은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니, 수능을 보는데 문제가 없는 답을 어떻게 써요? 그럼 문제부터 정의를 해야죠. 자, 재밌는 케이스 스터디예요.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통일부와 함께 2015년이죠? 했었던 프로젝트예요. 그 당시 통일부가 저한테 얘기를 했었던 건 통일부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남북 회담도 준비하고 교류도 하고 인도적인 것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용론이 너무 심각해요가 그들의 문제사항이었어요. 그들이 저한테 던져준. 봤더니 20대는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10명 중에 한 6명 내외. 50대가 되면 84% 이상이에요. 8명에서 9명이 항상 통일해야지. 이 상태로 가면 10년 뒤에는 절반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게 통일부의 걱정이었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어서 미래가 걱정됩니다. 라는 게 통일부의 요구사항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3번은 의심해야 된다고. 진짠지. 자, 젊은 사람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부터 한번 봤어요. 쭉 봤더니 생각보다 긍정은 많아요. 물론 아직 60%가 긍정이기 때문에 긍정이 많죠?
근데 부정이 그에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래서 부정의 단어들을 봤더니 생각외로 네거티브예요. 왜 네거티브하지? 봤더니 주요 단어들이 엉망이야, 빨갱이야, 반대야, 어려운 일이야, 무너질 것 같아, 감이 오지 않아, 극심한 위험이야, 갈등이야, 그리고 무서워. 실제 보게 되면 사람들의 소셜상에서의 멘션들을 모았을 때 분석을 해보면 평화라는 말이 오히려 6위까지밖에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일이라는 단어는 위험하고 무섭고 잘 모르겠다예요. 통일이 좋은 건 나쁜 건 아닌 건 알아. 걔가 무슨 죄야. 근데 위험하고 무섭고 감오지 않아. 관심이 없을 수가 없고 관심이 없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뷰를 쭉 해봤어요. 대학생들한테 얘기했더니 엄청 먼 얘기 같아. 남북 차별될 거야, 통일돼도.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처럼 느껴지지도 않아. 선입견이 있어. 짜증날 것 같아. 안타깝고 불쌍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걸까? 젊은 사람들은 통일 이야기가 불편해요인 거야. 좋다 싫다가 아니라 그냥 불편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관심이 생길 리가 없죠. 그 다음에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인식이라는 게 있어야 그게 고민의 시작이 되는 건데 인식이 아예 없어요. 불편한 선입관이랑 아는 것은 위험해. 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위험해. 어렵고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말할 가치가 없는 상태인 게 사실은 젊은 사람이 통일에 관심이 없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통일이 불편해요? 북한이 아니라 북쪽 얘기를 하셔야 돼요. 북한 얘기, 지식, 체제, 정치, 군사 얘기 말고요. 북한 사람 사는 이야기,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체험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아까 했던 얘기랑은 전혀 다른 얘기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들려보자라고 해서 했던 프로젝트가 평양커피예요. 전 대통령 때 심지어 마지막 회의 때 평양 이거 커피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날 아침에 개성공단이 폐쇄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밌네 라는 이유로 통과가 됐었어요. 프로젝트가. 실제 전체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만들고 광화문 광장 앞에서 청와대 바로 앞이죠. 사실상 그 앞에서 이러고 실제 커피를 팔았어요. 정말 재밌었던 건 저걸 할 때 통일부 사람들은 통일부 장관님이 마지막 이틀 전에도 연락이 왔어요. 표정이 너무 험악해서 문제가 될 것 같다. 표정을 못 바꾸냐. 근데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당연히 못하죠. 하실 거면 하시고 아니면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욕을 먹을까 봐 조심스러워요. 워낙 어렵고 위험한 주제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저희는 정치나 경제 얘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북한에는 사람들이 이러고 산대요. 아니 평양에는 이러고 산대요. 그리고 우리가 만일 나중에 교류를 하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저거에 대해서 시비 거시는 어르신들조차 없었어요. 50대, 60대 할아버지 와서 첫 질문이 북한 커피는 어떻게 틀려? 통일부에서 걱정했던 모든 문제가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통일부도 제일 놀랐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에서는 야 그거조차도 너무 세. 더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즐거울까 라는 관점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그랜드 부다페스트로 바꿨어요. 그래서 시즌2가 올해 했던 게 평양 슈퍼마켓인 거예요. 다르지 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걔들도 좋아해. 우리처럼 과자도 있고 우리처럼 슈퍼도 있어.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과자들을 이렇게 포장해 놓고 매장을 냈어요. 재밌는 건 사람들이 이거 불과 딱 2주밖에 안 했는데 알아서 와서 알아서 먹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즐기는 거예요. 여기에 걱정했던 포인트들 아무것도 사람들한테 컨설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물어는 보죠. 너 그러다 안 잡혀가? 그렇지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 재밌네로 끝났어요. 사람들은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걱정이 많았던 거죠. 자, 그래서
브랜드 디자인의 프로세스는 사실 크게는 이렇게 진화를 해갔어요. 예전에는 비교 우위, 남들보다 더 좋아요 라는 관점에서 발전을 해왔다라고 하면 아까 다시 얘기 드렸다시피 디퍼런트, 남들과는 달라요. 그리고 비즈니스 사이드까지 좀 더 확장을 하면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라는 라이트의 관점으로 가는 것 같죠.